요즘 날씨도 꿉꿉한데 속 터지는 뉴스 때문에 가슴 답답하셨을 텐데 오늘 오랜만에 꽉 막힌 속을 아주 시원하게 뚫어줄 초대형 사이다 소식 하나 들고 왔습니다. 국회에 나와 삐딱한 태도로 국민을 무시하며 기고만장하던 감사원의 최강 빌런 유병호 감사위원이 결국 전격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무겁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아야 할 감사원의 실세가 왜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되었을까요?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속을 아주 이례적이고 엄청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권한남용을 넘어 김건희의 관저공사 비리 의혹을 조직적으로 덮어주려 한 혐의가 딱 걸렸기 때문입니다. 재미있고 명쾌한 해설로 가슴을 뻥 뚫어주는 영상을 통해 유병호의 구속이 왜 법리적으로 대단한 사건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김건희를 정조준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아주 쉽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차 특검 너무 잘합니다. 네. 공무원 중에 최고의 빌런이죠. 아우. 건방짐을 진짜. 넘어서 이건 악행을 서슴지 않았던 유병호가 윤건희 관저 봐주기 감사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 네. 어우, 종합특검 김태호도 구속시키고 유병호도 잘하네요. 좀 사이다. 어. 아주 이렇게 너무 가장 시원시원. 속 시원해. 김태호보다 더 속 시원하거든요, 저는. 이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뭐 증거 인멸 우려? 우선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구속되기가 참 어려운 그거 건데. 몇 번 얘기했어. 예. 직권남용으로 구속 거의 안 된다고. 거의 안 돼요. 어메. 이게 일단은 법정형이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가 직권남용 범죄가 정치 고관여층도 아시겠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속이 진짜 안 돼요. 구속이 진짜 안 되는 대표적인 범죄인데 이거를 구속을 시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관저 이전 문제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 이거 구속됐다는 거는 관저 이전 말고 다른 거 보고 있습니다. 다른 오. 거 보고 있는 게 있다고 보여져. 아, 그거를 판사가 보고, 이것까지 있으면은 이거 구속해야 되겠네. 예. 그럼 이제 범죄가 일단 소명됐다는 거 아니에요? 범죄가 서명이 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지금 나왔거든요. 증거인멸. 사실은 지금 주요 공범들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얘들이 저지른 일은 대부분 주요한 부분이 밝혀졌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만 보고 과연 증거인멸이라고 판단했겠느냐.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유병호의 악행이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월성 원전이거든요. 그거죠. 표적감사. 그렇죠. 표적감사하면서 막 공무원들 윽박지르고 결론 맞춰서 하고 결국 사람들 다 무죄 판결까지 났잖아요. 넘겼는데 쌍무죄 났지. 그러니까요. 예. 그런 과정들까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그래 봅니다. 종합적으로. 이 유병호의 혐의 자체가 네. 이 김건희가 국가 계약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렇죠. 이거를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됐는데 오히려 이놈이 은폐, 축소, 뭐 인멸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이다 너는. 그러니까 넌 당연히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상당히 크고 지금도 현직 감사위원으로서 감사원의 내부 자료를 볼 수가 있고 그러지. 또 아하. 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타이거파. 입맞추기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속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또 그럴 수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직권남용 지금 현재로서 법리를 직권남용으로 했지만 사실은 이거 검찰이 조금만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범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오, 그렇게. 예, 그런 성격도 좀 봐야 돼요. 공범까지도. 예. 오, 좋다. 좋아. 직권을 남용했는데 어떻게 남용했는가를 보면 김건희가 저지르려고 하는 범죄를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이하게 한 측면은 김건희의 지금 이 여러 가지 범죄들 이 알선수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범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공범이고 소극적으로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범이에요. 그러니까 법리도 바뀔 여지가 분명히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혐의들이 유죄로 드러나게 되면은 법정 형량은 어느 정도가 돼요, 보통? 이제 김건희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김건희 공범으로. 그래, 이런 게 사필 규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국회에서 오래 일을 하면서 제가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을 하는 지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가끔 다소 거칠게 질의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요 모두가 똑똑한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국무위원들, 이 기관 증인들은 그래서 국회의원이 묻는 질문에 아무리 화가 나고 짜증나고 답답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성의 있게 대답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유병호 이자는 네. 진짜 저는 진짜 쌍욕하고 싶어요. 예. 진짜 오만 방자의 최고치예요. 맞아요. 아니 막 비웃고 김용현이 유병호 뭐 김태호 이런 자들 김태호는 아주 그냥 그만한 아우냐 어떻게 말로 표현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진짜 응징해야 돼. 응징해버려야 돼. 응징해야 돼. 혼내야 돼. 지금 혼나고 있어. 네. 김태호 들어갔고. 진짜 혼내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건을 보면 예. 변호사적 관점에서는 사건의 얼개도 중요하지만 이자들이 왜 그랬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이야. 근데 나한테 불법적인 일을 시켜. 이 불법적인 일을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그것도 상관이 했다고 해서? 그러면 이 일을 적극적으로 가담한 뭔가 동기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왜 유병호 이야기하면서 앞에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그 국회에 와가지고 눈 부라리던 네. 자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 그러지. 그럼 과연 유병호가 했던 그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 어쩌면 이 자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김건희와 윤석열의 범죄에 가담을 한 거는 어차피 내란이 터져서 윤석열, 김건희 공화국이 생기면 내가 이 자들한테 잘 보이는 게 유리하지 내가 살려고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그러면 이제 내란까지 들어가는 거야, 유병호가. 오케이? 아니 그것도 분명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2차 특검에서 네. 저 아무튼 저기 4시간 동안 조사를 받는데 그 자세로 했겠지. 계속 부인을 했대요. 전면 부인. 그것도 이 건방 떤 것도 구속의 또 한 사유가 아니었을까. 당연하죠. 오케이. 지가 또 용코로 당했다 제대로. 아무튼 그동안 진짜 국민들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게 하고 진짜 공무원이 저 따위 짓거리를 한단 말이야. 태도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그 최강 빌런이 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멀쩡히 돌아다니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갔던 인물 중에 하나였죠. 얼마나 악행이 심했으면 그저 공무원 하나가 구속됐을 뿐인데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이 유병호일까요? 또 저는 대단하다. 놀라는 게 공무원 신분인자가 타이거파의 수장 이런 말 그렇죠. 듣는다는 그런 말 것도 듣는 저는 거 안 정말로 참. 제가 보기보다 공직생활 13년 했잖아요. 그러지.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아무튼 대단한 빌런이었다. 오만 방자입니다. 자, 진짜. 만약에 유병호가 이제 처벌이 되게 되면은 지금 윤건희는 이 건 가지고 또 재판이 하나 느는 건가? 어떻게 그렇죠. 되는 넣을 수 있죠. 네. 이거 윤석열은 상관없지만 김건희는 계속 쌓이네 지금. 아유,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겠네요. 어차피 이 두 분 나오는 시점 별로 차이 안 난다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요? 네. 뭐 한 분은 무기징역에 30년 막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데 사실은 솔직하게 우리 그 여자 더 싫잖아. 나는 솔직히 그래요. 아무튼 그 여자가 막 1년 8개월 나오고 7년 나오고 4년 나오고 엄청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더해지면 두 분 나오는 나는 비슷합니다. 자, 아무튼 죄송합니다. 2차 특검에 권창영 특검이신가요? 네. 기대 안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좀 아이고, 드네. 사람이 응. 신뢰. 그러니까 신뢰로 가는 겁니다. 거의 뭐 심우정 정도 빼고는 검사들이 참 머리가 좋긴 하나 봐. 너무 다 구속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심우정도 지금 사전 구속이 안 됐을 뿐이지 반드시 구속까지 맞아요.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수사해 주길 바란다. 응원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설명을 들으니 아주 가슴이 탁 트이지 않으십니까? 평소에는 구속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직권남용 혐의인데도 법원이 단번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유병호가 저지른 짓이 그만큼 심각하고 뼛속까지 썩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 보통의 평범한 이웃들은 집안의 작은 수리공사 하나를 맡기더라도 정식 면허가 있는 믿을 만한 업체를 꼼꼼하게 고르는데 일국의 대통령 관저공사를 종합건설업 면허조차 없는 신생업체인 21g에 덜컥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특혜 의혹을 밝혀내야 할 감사원이 오히려 대면 조사를 서면 조사로 바꾸고 구두 지시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니 유병호가 중간에서 방탄막 역할을 톡톡히 해준 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든든한 뒷배를 믿고 설쳐댔어도 법이 준엄한 심판 앞에서는 그저 한낱 범죄자일 뿐입니다. 유병호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사적 조직의 실태와 대통령을 두목이라 부르며 반대파의 뼈를 갈아 시멘트에 묻겠다는 조폭 수준의 살벌한 폭로 내용, 그리고 독방에 홀로 갇힌 유병호가
결국 심리적으로 무너져 배우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상황까지 집중적으로 이어집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유병호 감사위원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 위원에 대해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 재직 당시 무자격 업체의 관저 시공 논란이 불거지자 대면 조사를 철회시키고 서면 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자료 요구는 공문이 아닌 구두로 대체하게 하는 등 감사단에 가이드라인을 내리며 감사를 부당하게 축소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유 위원의 구속으로 수사 동력을 확보한 특검팀은 오늘 김건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저 이전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표세준입니다. 예, 야당 반발 속에 어제 종합특검 연장 법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벌써 이제 3차 연장이고요. 근데 이제 종합특검에 대한 성과, 평가가 좀 엇갈리기는 하더라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한 번 특검이 먼저 있었잖아요. 네. 다른 특검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특검에서 좀 미진하다고 하는 부분을 이제 종합특검이 다시 또 들여다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판단이 좀 엇갈릴 수도 있을 거고요. 중요 혐의자, 그러니까 내란 중요 혐의자에 대한 대체적인 기소들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여죄를 캐거나 아니면은 좀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이 있고, 또는 뭐 지금 양평고속도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처럼 기존의 내란 특검에서 기소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만큼 성과가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다. 아, 예, 특성상.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뭐 내란 상황하고 비교를 하면 1년이 훨씬 지난 상황에서 특검이 또 다시 맞습니다. 종합특검이 출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증거인멸을 한다 그래도 100번은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진술을 짜맞출 시간도 충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혐의를 입증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구속영장 기각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는 뭐 저는 있을 수 있다. 근데 다만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은 종합특검의 성과라고 할 만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점일까요? 유병호 전 감사원장 그건 정말 잘했어요. 네. 예. 드디어 감사위원도 구속됐습니다. 예, 그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군 관계자들도 역시 내란 특검에서 다 들여다보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다시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추가로 기소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는 것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또 기대하는 게 양평고속도로 그렇죠. 원희룡 전 맞아요. 장관은 무슨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조사도 잘 안 받고 뻗팅기고 뭐 이래도 좀 압수수색 당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실체만 좀 드러난다 하더라도 전 종합특검에 만약에 실체가 드러나서 수사 성과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종합특검이 존재할 의미는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이 저도 굉장히 시원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석연치 않은 관사 이전 과정, 관저 이전 부실감사, 요 부분 진실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은 국민분들께서 통쾌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감사위원으로 있을 때 보인 모습들이 다 전국에 생중계가 됐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뜨겁게 다뤄졌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어쩌면 대한민국이 필요한 정의구현의 과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특검에 대한 힘빼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저는 어쨌든 특검이 명분을 가지고 또 국민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유병호 감사위원회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된 부분들을 더 강조해서 좀 국민들께 알려야 지금 종합특검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당성이나 명분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특검이 말씀하세요. 유병호 이 사람은 자기가 호랑이인 줄 알아요. 그 무슨 머리 헤어스타일도 협지에- 호랑이 같이 뭐 하고 뭐 굉장히 위협감을 주는 뭐 이러잖아요. 아니, 국회 스타일도 상임위 나와서 진짜 좀 예, 위협스럽게 맞습니다. 대답하고 이랬던 장면이 저는 아직도 떠오릅니다. 어젠가요? 휴대폰 메모 공개됐잖아요. 예. 윤석열을 두목이라고 부르고.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관저 이전을 뭐 경부고속도로 이후 최고의 결단이라고 그러고 딱 정치적 반대파를 청산해야 한다.
우리 7인의 타이거파가 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초고속 승진을 한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수위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난 다음에 감사연구원장으로 갔어요. 감사연구원장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한 2단계 정도 승진했나?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시켰겠어요? 저 정도 돌파력이고 저 정도 우리 편쯤이면은 문재인 정부 홀랑 다 털어버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임명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실제로 타이거파라고 자기가 타이거파. 맞아요. 네, 자기가 네. 두목인 것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거지만 타이거파도 찐타, 준타, 자타, 순타, 타이어, 시시 뭐 이렇게 계급이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다 계급별로 나눠가지고 결국은 나를 따르라 하면 그냥 쫙 상황처럼 감사원장의 권한을 뛰어넘는 감사원장도 아무도 못 건드리는 이런 정도의 권한을 행사했을 정도니까 그 전행은 뭐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전행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힘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관저이전 감사할 때도 역시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고 그 대통령실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하는 그런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보면 지금 남아있는 것만 봐도 관리비서관실, 그러니까 청와대 관리비서관실에서 21g을 대면 조사하지 말고 서면 조사라는 요청을 받았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을 거쳐서 유병호한테 이 지시가 전달이 됐다. 근데 그 다음 단에 있는 얘기는 이미 특검이 어느 정도 확보한 것 같아요. 예. 감사원 직원들을 통해서 유병호가 청와대에서 뭐 우리가 감사원에서 왔다 갔다 의견 주고받는 거 공문으로 하지 말고 구두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병호는 그냥 마름이었다. 그냥 힘센 돌파력 있는 모습이었고 실제로 그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라인들을 그렇죠. 어떻게 수사에 들어가느냐. 윤석열. 예. 그러니까 종합특검이 그 부분의 것들을 어디까지 밟고 올라가서 윤석열까지 갈 수 있을 거냐. 김건희 오늘 이제 조사하지만 김건희가 그래서 사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라고 좀 보는데요. 김건희까지 어떻게 혐의를 올라가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예. 저 동의하고요. 제가 여기에 덧붙일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윤석열이 유병호는 거의 칼처럼 썼고요. 유병호가 그 쥐어준 칼로 망나니처럼 휘둘렀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망나니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네요. 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이 2차 종합특검 김건희를 소환을 해서 여기도 이제 관저 의혹 관련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뭐 여기 출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관련해서 김건희를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나가긴 했는데 계속 묵비권 행사하고 있다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점심시간 줬는데 점심도 안 먹고 뭐 조사받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갈래예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면 사인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예. 지금 유병호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 청와대 관저 이전 감사 그리고 21g이라고 하는 부적절한 업체를 끼게 된 과정 그리고 거기에 국민 예산이 낭비되는 과정 이걸 한 축으로 들여다보는 게 있고 그러면 이 무자격자인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21g이 도대체 어떻게 공사하고 수주할 수 있었느냐. 그럼 결국 김건희한테 뇌물 갖다 바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또 김건희 집 가서 들여다보니까 디올 옷이 또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21g 그 대표 부인 배우자가 디올 옷이나 이런 것들을 선물했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통일교 있을 때 샤넬백 그거 바꿨잖아요. 예. 바꾸는 과정에서 하나를 2개로 백을 바꿀 때 그때 돈 모자란 거. 예. 21g 그 대표 부인이 가서 나머지 몇백만 원을 계산을 해줬단 말이에요. 대신 돈을. 네. 예. 그것도 일정하게 뇌물 혐의와 관련돼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런 혐의들을 한 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 문제나 관저 부적절한 어떤 이전 문제 이거하고 김건희 부정한 청탁이나 이런 혐의와 관련해서 김건희가 과연 금품을 받았느냐 이 부분까지 확인하는 것. 이 두 축으로 아마 특검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병호의 몰락과 김건희의 침묵 속에 숨겨진 추악한 커넥션을 보면서 진실이 드러나는 현실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김건희가 특검에 소환되어 밥도 먹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식은 오히려 죄를 감출 방법이 없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방증입니다.
면허도 없는 21g이라는 업체가 관저공사를 따내고 명품 옷에 샤넬백 돈까지 대납해준 추악한 실태가 어떻게 조용히 묻히겠습니까? 유병호가 온갖 꼼수로 이를 덮어주려 했던 방탄감사의 사슬도 이제 구속과 함께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 진짜 몸통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는 날까지 우리 모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소식이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진실을 카카오톡으로 주변 분들께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